10쪽이야 10쪽. 10쪽. 여러분 태평선화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 분석할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풍자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인데 여러분 누가 이 작품을 썼지 얘들아? 채만식. 여러분 채만식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완전 여러분 신랄한 풍자의 대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3 모의고사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채만식의 작품들 여러분 뭐 시수, 태평전화 이런 작품들 모두 다 여러분 또 미스터 박 이런 작품들 여러분 다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비판의 주체, 비판의 대상, 그 다음에 여러분 비판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여기서의 비판의 대상은 윤직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등장인물인 윤직원을 여러분 이 화자, 즉 말하는 서술자가 비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얘들아 지금 하냐면 첫 번째 동물에 빗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동물에 빗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사람의 존엄성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동물로 얘들아 깎아내려서 표현하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대상을 깎아내려서 웃기게 표현하는 걸 희화화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에 빗대 희화화시킨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여러분 친구들 놀릴 때를 한번 생각해봐. 친구들 놀릴 때 막 그냥 놀려도 되지만 존댓말을 쓰면서 여러분 놀려봐 얘들아. 약간 키 많을 때 있어. 저 새끼가 놀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걸까 약간 쉽게 여러분 이게 모호하게 얘들아 기분이 나쁘다 얘들아. 경어체로 잘했어요 뭐 이러면서 얘들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어체야. 근데 여러분 경어체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왜죠? 높임말이잖아. 여러분 높임말은 상대 높임,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독자한테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자와의 거리감이 어떻게 되냐면 좁아져. 그렇지. 이게 좁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들한테는 여러분 얘네랑 독자랑 친하게 지내고 인물한테는 여러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풍자, 조롱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얘들아? 서술자의 개입.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또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반어조 표현을 써요. 이런 반어조 표현을 쓰니까 훨씬 더 그 풍자 대상을 반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 작품은 방언과 비속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랑 비속어를 쓰는 것도 그 상대방을 비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을 여러분 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직원 영감이 넘어져도 그냥 넘어지지 않아. 엉덩이가 쾅 찧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과장된 행동들을 설명할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좀 어떻게 하냐면 희화화시키는 또 전략을 쓰는 거죠. 자, 이 다양한 풍자의 방식들을 여러분이 지문에다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풍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윤직원은 자신이 얘들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식민지 현실을 여러분 뭐 하냐면 아름답게 만들어내. 아름답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더라 얘들아? 미화를 시켜. 맞아. 미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우리가 치밀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완전 치밀의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모두 다 얘들아 친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반대로 친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민족의 생각이랑 반대네.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통념은 우리는 절대 얘들아 우리 일본에 친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독립을 꿈꿔야 된다. 우리 모든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사람만 여러분 광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상, 즉 윤직원은 그릇되다. 그릇되다가 무슨 뜻이지? 그릇되다? 잘못되다. 잘못된 여러분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풍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 풍자가 나왔으니까 우리 배운 개념으로 생각해봐. 무슨 미야? 골개미가 들어가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개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처음부터 골개미가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서술상의 특징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술상의 특징.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을 쓸 거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오려면 여러분 무슨 시점을 써야 서술자의 개입이 쓰이더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돼. 맞아. 그래서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 작품은 여러분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판소리 문체가 나타나는데 판소리 문체 얘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판소리에서도 자 여러분 질문 판소리는 여러분 두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 판소리 노래 부르는 부분하고 붙이는 사람은 있는데 그 붙이는 고수 말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노래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판소리가 듣던 거 같지? 어디다? 자 노래 부르는 창 노래를 부르는 창. 근데 여러분 이야기처럼 말을 건네는 그걸 뭐라고 해? 세 글자 안일이. 그치? 오 안일이. 근데 이 안일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이걸 이제 여기다 쓸 거거든?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면 뭐가 길다라고 표현을 해 얘들아? 사설이 길다라는 표현 쓰지 얘들아. 사설이 말하다라는 뜻이야. 이건 조금 어려웠어 얘들아. 자, 안일이를 사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봐봐. 창은 노래 부르는 부분이고 여러분 안일이는 이야기를 건네는 부분이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판소리들은 판소리 관객들이 여기 쫙 앉아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판소리 하는 사람이 얘들아 이 사람한테 관객들한테 말을 건네. 그 말을 건네는 방식은 여러분 이게 소설로 들어오면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이나 아니면 여러분 독자한테 말 건네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독자한테 말 건네는 방식을 판소리, 사설, 문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에 어투가 나타난다. 이런 말투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판소리 사설투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 판소리의 사설은 여러분 아까 고수라고 해서 붙이는 사람이 해주는 거야?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노래 부르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창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창자의 말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판소리 사설이나 판소리 문제나 창자의 말투는 모두 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이 작품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식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이냐면 여러분 맨 끝에 동결어미 뭐뭐라지요 뭐뭐라 부요 그 다음 뭐뭐라 렸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고전 소설 같은 데서도 봐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판소리 문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말고 더 많긴 해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이 아까 나타난다고 했잖아. 여러분 전제 작가 시점에다가 이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니까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뿐만 아니라 여러분 편집자의 논평도 쓰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쓰여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쓰인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서술자는 독자들한테는 계속 친근하게 계속 말을 건네. 그런데 인물이 부정적 인물이니까 인물은 계속 여러분 놀리고 조롱하듯이 말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롱하는 말투가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걸 계속 보여주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얘들아 위에서도 했지만 방언, 구어체. 얘들아 구어체가 뭐야? 일상적인 말하기. 그치? 이러면 얘는 일상적 말하기야. 그러면 방언을 사용하거나 비속어. 여러분 욕 써요 안 써요? 왜 안 쓰는 척해? 자, 여러분 밖에 있으면 다 들리는데? 자, 여러분 왜 안 쓰는 척해? 여러분 우리 욕하고 여러분 방언 다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구어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구어체나 경어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여러분 뭐 하라는 용도로 쓰냐면 비판하는 용도로 써요. 아까 우리 경어체 비판한다고 했지? 대상을 여러분 희화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대상을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상을 비판하고 희화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나 쓰고 대상 말고 이 작품에 사실성도 부여할 거고 생동감도 부여하죠. 왜? 실제 대화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는 대상을이 아니야 얘들아. 대상을 비판, 희화화 이렇게 하나고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관로를 2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목 자체가 아니라 무슨 편법이에요? 반어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반어법을 의도적으로 계속 서술자가 제시해서 풍자효가 계속 높일 거고요. 자, 여러분 우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지적 여러분 작가 시점은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분 여기 서술자가 있어.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이 있죠. 여러분 전제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독자한테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해줘요? 다 줘요. 그럼 정보를 다 주니까 여러분 독자랑 친할까요? 아니면 독자랑 거리감이 있을까요? 친해요. 완전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 사이는 되게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서술자가 얘들아 인물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거리가 가까워야 될까요? 멀어야 될까요? 가까워요. 이거 일반적인 전제작가 시점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지 않죠? 왜요? 서술자는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면 여러분 얘랑 여러분 내가 거리감이 멀어지는 거야. 내가 얘가 누군가한테 궁금한 게 생기고 얘가 호감이 생겨야 그 사람한테 다가가잖아. 근데 내가 호감도 안 생기고 궁금해지지 않으면 거리감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제작가 시점은 이 둘의 사이는 여러분 거리가 매우 멀죠. 그러면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하게 태평천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 서술자가 있고 독자가 있고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계속 서술자 독자한테 정보를 계속 줘. 얘랑 막 얘네랑 친하게 막 말건방도 쓰고 이러면서 판서리 문체도 계속 써서 서술자가 독자한테 계속 말을 건네고 있잖아. 얘는 여전히 그러면 가까워.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지 얘들아? 부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서술자가 얘들아 인물과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둬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써요. 여러분 약간 존댓말은 여러분 친근하다기보다 좀 약간 거리감을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뭔가 친한 반말을 해야 친해지지.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여러분이랑 동갑을 만났어. 근데 여러분 이 동갑이랑 말이 안 틀렸다고 생각해봐. 반말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떨 것 같아? 약간 뭔가 어색할 것 같지 얘들아. 막 안 친한 것 같은 느낌 들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서술자는 인물한테 계속 경어체를 쓰고 계속 여러분 조롱의 말투를 쓰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독자도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이미 서술자한테 다 들었으니까 얘네 어떻게 돼야 되더라? 멀어요. 되게 특이한 구성이에요. 일반적인 전제작가 시점의 거리감이랑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걸 고려한다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를 어떻게 해드라? 얘는 좁게, 가깝게 이렇게 만들 건데 여러분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계속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버릴 거야 얘들아? 멀게 계속 만들어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등장인물에 대한 여러분 이런 비판적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 거리를 형성하게 만들어줘서 인물을 여러분 뭐 하게 만들까 얘들아? 비판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인물을 비판할 때 얘들아 주관적으로 비판할까요?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될까요?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되네요. 자, 비교해보자. 파수꾼이랑. 파수꾼의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뭐였지?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뭐였지? 다 1인 다역. 그렇지, 1인 다역. 맞아요. 파수꾼에서 1인 다역, 1인 다역. 이러면 촌장을 여러 인물로 바꾸면 촌장이 저 사람 무슨 내용, 이번에는 저 사람이 촌장으로 나왔는지 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파수꾼으로, 아니네? 운반이로 나타났는데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지금 해설자로 나왔는지 관객한테 계속 여러분 집중을 못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만들어버리지. 그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서는 여러분 소설에서는 거리감으로 그걸 조성하고 파수꾼에서는 여러분 인물을 1인 다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이 작품은 다 현재형으로 서술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형으로 서술을 하니까 당연히 사실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 현재형 서술은 무슨 시제를 쓰면 되지? 현재 시제를 쓸 거잖아. 현재 시제는 어떤 애들인데? 니은이나 는을 넣어야지. 그치? 그래서 먹는다, 잔다, 뛴다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태평천하의 가장 기본적인 서술 방식들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이 작품은 여러분 이 서술상의 특징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은 꼭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 잘해서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 쪽으로 가보자. 자,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이제 이 윤씨 집안의 얘들아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 가계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1대부터 이렇게 5대까지의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1대는 여러분 윤직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아버지부터 나올 거예요.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 말대가리. 그러면 여러분 제목 자체가 얘들아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긍정적 인물일까요? 부정적 인물일까요? 부정적 인물을 여러분 그 별명으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윤직원이 이 글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윤직원의 별명이 뭐였냐면 윤두꺼비였거든.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얘도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 희화화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 부정적 인물이죠. 자, 여러분 창식이 여러분 윤직원의 아들인데 돈을 막 흥청망청 써요.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도 부정적 인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손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윤직원에게는 여러분 종수라고 하는 첫째 손주, 둘째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종학이라고 하는 그 둘째 손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봐도 종학이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종학이를 왜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질 못할까요? 그치?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에 검열에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작품에 못 들어내는 거야.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작품을 여러분 써서 내잖아. 그러면 여러분 검열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검열에 걸릴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인물을 여러분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숨기는 거야. 긍정적인 인물을 숨기고요. 그러면 종수는 여러분 부정적이야. 얘도 돈을 흥청망청 막 쓰고 얘들아 여자 만나러 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인물이고, 여러분 경송이는 아직 1살, 2살밖에 안 되네요. 가지고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종학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정적인 인물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숨겨서 표현을 하고, 나머지 부정적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서울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 여러분 서울 땅 비싼데 서울 땅에서도 대지주래.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인가 봐. 그치? 이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딱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구두쇠. 그치? 그러면 구두쇠는 어떤 성격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인색하다 라고 표현을 하지. 인색하다. 구두쇠야.
자,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에 해당한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 이러면 구한말 화적들이니까 여러분 언제냐면 조선말. 조선 말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화적이 되거나 도적대가 되는데 그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어. 이렇게 보면 좀 부정적이랑 되게 안쓰럽잖아.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이러면 이때 불안당은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화적대. 그러면 여러분 구한말 화적대. 여러분 선생님들이 문제 가끔 이렇게 내실 때 있어요. 불안당에다 기억 표시하고 불안당에다 니은 표시하는데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 물어볼 거야. 그러면 하나는 구한말 화적대, 하나는 사회주의자. 여러분 불안당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구한말 화적대로 쓰이는 거지. 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는 아낌없이 기부를 한대. 뭐는 깎는데 얘들아? 인력 거꾼에 얘들아 사는 깎는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행위를 하는 데는 돈을 쓰냐면 친일적 행위에는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거 인력 거꾼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지가 사용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아끼고 경찰서 무도장은 지가 쓸 것도 아닌데 얘들아 여기는 돈을 막 투자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이런 반대되는 행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왜곡된 역사관이 드러나는 거죠. 왜곡된 역사관이 나타난다. 자,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은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서 가문을 빛내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윤직원 영감의 성격이 또 하나 더 드러나요.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양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언제 사라졌지 얘들아? 가보 개혁 때, 그치? 그러면 여러분 가보 개혁이 언제였어? 1894년? 자, 그러면 그때 없어졌는데 일제강점 이게 1930년대란 말이야. 그럼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분제가 없어진 지 3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옛날 것을 추구하죠. 그러면 이건 봉건적 가치관을 추구한다는 거 알 수 있네. 응? 성격들은 이런 식으로 찾을 거야. 봉건적 가치관을 추구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종수랑 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적이 나오자 손주를 위한 거예요? 가문을 위한 거예요? 가문을 위해요. 그러면 여러분 손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가문을 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이 집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나 아들 윤장식은 노름을 하면서 가사를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누구 돈만 믿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얘들아. 돼지수니까 그치? 근데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딸마저 소방받고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하나 있는 아들은 저단식이지. 이러면 또 얘들아 하나 있는 딸은 여러분 저 소방받고 와서 얘들아 이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있지. 또 이러면 자기 손주 한 명은 큰 손주는 여러분 저렇게 방탕하지. 그러니까 막내 손주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15번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호야더라. 이러면 이 말은 여러분 뒷부분에 또 나오죠. 소제목은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올 내용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여러분 제가 부친의 말대가인 윤용두가 화덕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도적이 불타는 하고 화강이 춘천한 하늘을 우러러. 그럼 여러분 자기 윤두꺼비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 말대가리 여러분 뭘 쓰고 있냐면 인물들의 얘들아 아까 이거 뭘 쓰는 거라고? 별명을 쓰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별명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들이 수준이 낮은 인물들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낮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타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아니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냐? 우리만 빼놓고 싹 다 망해라. 근데 여러분 잡아봐. 우리만 빼고 다 망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하냐?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말이 안 돼도. 근데 여러분 이놈의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사실 이건 국가 간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빼고 다 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비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하고 부지적이 있겠다요. 여러분 있겠다요라는 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맞아.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할 거야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 뭐뭐 했겠다요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하세요.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이 반세기 전이면 몇 년 전이야? 50년 전. 그치? 50년 전 그리고 그건 당시 나에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였고 그렇지 이러면 아버지가 죽었고 재산을 다 몰수당했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그런데 나 빼고 다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의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냐면 그릇된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웅장한 여러분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웅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 빼고 다 망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와 대단하다 웅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서술자가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어야 되나? 반어법을 써버린 거야. 여러분 진짜 치졸한 사람인 거거든? 근데 웅장하다고 표현을 해버리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윤직원의 어떤 태도가 들어가냐면 세상을 되게 차갑게 바라보죠. 냉소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차가운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듯이 풍자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 얘들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비읍니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무슨 체예요? 경어체죠. 여러분 경어체를 사용을 해서 겉으로 보면 여러분 와 저 윤직원 영감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웅장하고 멋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치켜 세워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술자가 속으로는 여러분 저 반어법을 써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경어체를 써서 서술자가 이러면 인물을 치켜 세워주는 척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더라. 누가? 윤지원이? 서술자가. 그렇지. 이러면 주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돼. 서술자가야. 자,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승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말 건네는 방식.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뭐만 있겠다요 다요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 뭘 할 거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 서술상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애들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 자 우선은 여러분 첫 번째 관객 독자들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 쓰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얘들아 말을 건네면서 계속 여러분 관객한테 여러분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얘들아 판소리 무슨 수? 사설주 그치 판소리 얘들아 그 문체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여러분 부정적인 인물을 뭐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조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계속 말을 건네니까 독자와의 거리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깝게 해요. 맞아요. 독자와의 거리감을 가깝게 만들어줄 거고 자 다섯 번째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술자가 뭐 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한테 계속 말 건넬 수가 있죠. 이게 서술자의 개입 무조건 서술자의 개입은 아니지만 서술자의 개입을 때 우리 다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를 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런데는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접속사야? 역적. 반대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무슨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거 암시해주는 거지. 그치? 윤직원에게 얘들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다.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여러분 이제 며느리 고씨.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 그 창식이 아내. 창식이 아내를 빼놓고는 서울아 씨 딸. 그 다음에 태식이 아들이 한 명 되네. 아직 5살인가 6살밖에 안 된 애가 한 명, 열 몇 살밖에 안 된 애가 한 명 있어요. 처반태. 근데 이거 봐봐. 신분제도도 없어졌는데 얘들아 첩을 두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윤직원 영감은 여러분 지금 근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봉건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봉건적 가치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얘들아 태식이는 창식이랑은 여러분 배다른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채의 두 동석 손자들의 아내 그리고 안방에 모여서 종수 큰 손자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가가 종수는 각기 아랫목에 뒷벽으로 갈라서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옛날 집들 보면 이렇게 얘들아 방이 있으면 이 방문을 싹 다 열고 여기에도 여러분 방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여기 문이 쫙 열리면 여러분 여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주인 어른 이런 식으로 앉아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어서 여러분 이 윤직원하고 종수는 이런 식으로 앉아있고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니까 큰 맞이니까 그리고 옆에 얘들아 지금 가족들이 쫙 양옆으로 옹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이었습니다. 점심 때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비읍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경어체.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하세요. 너 경손애비 둘이 정신 차리라. 여러분 경손이가 여러분 누구 아들이었지? 종수 아들이니까 종수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야 너 정신 차려라. 윤직원 영감의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서 점잖게 야이새끼야가 아니라 경손애비죠. 여러분 경손애비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꺼내는 방식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서술자가 여기 만약에 사람들 없었으면 이렇게 완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렇게 했을 텐데 사람들이 있는 앞이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경손애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서술자가 완전 윤직원 영감 뭐하고 있어 얘들아? 비꼬는 거야. 맞아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서술자가 인물을 비꼬는 말투를 쓰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아기보다 못해요. 종아기 그놈은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막 탕진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에 내후년이면 쟤네 대학교를 졸업한다지 않냐? 내후년이지? 네.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이 종아기를 여러분 작품에 내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긍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면으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말하는 방식에서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이고 다지 한 4년 정도만 쪄들어서 나머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말 잘 쓰더구나. 그 목적한 경부가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경부가 되고 경찰서장이 되는 거 여러분 이 종아기의 목표예요? 할아버지의 목표예요? 할아버지의 목표라고 이미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어서 군수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 군수 내목 표시하고 군수는 누구한테 거는 기대? 종수한테 거는 기대. 동생놈은 버젓이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개우 여러분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여러분 경찰서장 내목 표시하고 이게 누구한테 거는 기대? 종하. 그래서 남북으로서 어떨 테야? 글씨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는 것이 하면 너희들 좋고 너희들 호강이지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한 것이지 나는 팔이 족통만큼 관심 없어야? 여러분 족통이 뭐냐면 팔이 다리만큼 관심이 없대. 그러면 진짜 관심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냐면 경찰서 무덤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자기 손주 뭐 되게 만들려고? 경찰서장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무도장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윤직원이 얘들아 속으로는 여러분 이거 우리 손주들이 이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여러분 아니다 나는 관심 없어라고 하지만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본색이 드러난다. 근데 이 본색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손자들한테 거는 기대감이 손자들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맞나요? 그쵸? 그럼 여러분 윤직원의 태도는 지만하네. 무슨 태도야? 이기적이야. 맞아. 지만하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겉으로는 여러분 따뜻한 여러분 조문처럼 여러분 할아버지 막 손주들 막 아껴주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속물적이잖아. 목표 봐봐. 너네가 훌륭하게 잘 자랐으면 뭘 해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뭐 하래? 넌 경찰서장 되고 너는 군수가 돼가지고 목표할 바 이뤄야지. 이건 지옥심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속물적인데 겉으로는 따뜻한 척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게 다르네. 표리부동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표리부동한 여러분 이건 한자성어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 저 파수꾼에서도 여러분 파수꾼 촌장의 성격이 뭐였더라? 위선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위선적인 태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뒷부분은 이제 칭찬 자기 손주 칭찬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뒤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지만 말고서 그때 실할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두말하지 않고 나는 보내주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1,000원이 어떤 가치,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1,000원이면 여러분 초가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서민들이 사는 집 한 채를.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한 20평, 10몇 평짜리 사는 집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돈으로 한 몇 억이잖아 얘들아. 한 3억, 4억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500원이니까 반값이라고 해도 몇 억을 그 당시에 몇 억짜리를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줬다는 거야 그냥. 탄의 놈이면 실할 놈이면 돈 이렇게 써도 되지? 이러면 자기 얘들 큰 손주는 이게 안 되죠. 왜? 큰 청망증 쓰고 못마땅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아기는 이렇게 돈을 써도 돼요. 왜요? 믿고 있으니까. 신뢰감이야. 이러면 윤직원에게 대한 신뢰감은 뭘로 나타나는 거야? 돈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에 대한 윤직원에 대한 신뢰, 이 기대가 여러분 돈으로 표현되고 있더라.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무슨 역할이기도 하냐면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여러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건 여러분 그 돈 갖고 딴짓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시 기능이기도 해요. 이 돈이 왜 암시가 되냐면 종학이 다른 일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마침 마담에서 헤헤 전자는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아까 조금 약간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정보 때문에 억지로 신백 행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억지로 왔습니다. 서술자가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면 여러분 창식이가 아버지한테 잘 안 왔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창식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쟤도 그지 비꼬듯이 조롱하고 비꼬듯이 표현을 하는 거야. 윤주사는 토방에 내려서는 아들을 종수더러 언제 왔냐고 심상이 아는 체 하면서 여러분 딱 들어서면서 왔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아는 척 한번 하고 역시 토방에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 아버지 오셨으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마루까지 나선 여러분 이봉 무희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오라버니 오셨어요? 오빠 오셨어요? 이런 말 한번 듣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에게 절한 자리 꾸부를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 영감 뭔가 좀 위계 질서나 이런 체계를 딱딱 지키면서 인사를 하고 있네. 아들 종수에게 한 자리의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에게 경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한 옆으로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겁다가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윤직원 영감이 오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시비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들에 대한 여러분 이 윤직원의
반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구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걸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봐봐 서술자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어체를 써서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어체를 가지고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윤직원 영감의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뭐 타러 오냐? 너 돈 달라고 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윤직원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봐봐 아까 얘들아 사람들 다 있으니까 지 손주한테 어떻게 했어? 이러면 점잖게 경소됨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 근데 이러면 아들이 오니까 이 점잖은 척도 안 하네. 뭐 하고 있냐면요 완전 경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아들이 왔으면 왔냐 밥은 먹었냐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왜 왔냐? 돈 달라고 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경박하다. 자 그리고 동경선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꿔서 이런 지체라는 건 지위, 이런 위계질서라는 뜻이거든. 자 위계질서를 바꾸어서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표현하고 윤직원 영감을 소목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부르면 너무 꼼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지 얘들아? 점잖고요. 아들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좀 약간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누가 더 점잖다는 거예요? 창식이가 얘들아 점잖고 윤주사가 얘들아 미안해 윤직원이 이러면 장난도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꼭 아빠하고 아들이 바뀌어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윤직원은 경박하고 아들은 점잖으니까 둘의 행동이 꼭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이 24번 시험 진짜 많이 나온다 얘들아. 왜냐면 여러분 서술자의 생각 너무 잘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문제 잘 나와. 아버지하고 아들의 지위를 바꿔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정리 한번 해볼게.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편집자정 논평이어서 여러분 문제 나와요. 응? 자 이 부분이 편집자정 논평을 사용을 했고요. 우더론으로서 여러분 좀 점잖은 모습이 아니라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망스러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윤직원을 비꼬기 위한 서술상의 특징이야. 이걸 하기 위한 서술상의 특징이다. 동경서 전보 위로 올리게 종아기 놈이 경시청에 붙잡붙어보여. 외치는 소리도 걷거니와 이 엉덩이를 꽁 찍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쿵 찍는다고 방구들이 죽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편법을 썼어요 얘들아? 과장, 그치? 그러면 여러분 과장적인 여러분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 과장적 행동은 여러분 인물을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야? 희화화, 그치? 인물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거 제 두 번째, 여러분 전보가 나오네요.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여러분 전보의 기능 이렇게 써놨지?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전보는 여러분 사실을 전달해 줬어요. 어떤 사실을 전달했어? 경시청에 잡혀갔다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 경시청에 잡혀간 걸 피검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여러분 피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종합의 피검 사실이 전달된다. 여러분 사회주의를 해서 잡혀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독립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였거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러분 3대 계속 여러분 그 아들 자식들까지 다 계속 여러분 검열을 해요. 계속 사찰을 하거든요. 왜? 저도 아버지 따라서 얘들아 어머니 따라가지고 얘들아 독립운동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찰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중근의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해 얘들아? 안중근의 아들이 그 얘들아 그 첫째 아들이 뭘 했다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이토이로 부미는 우리한테는 여러분 진짜 나쁜 새끼인데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완전 영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인들이 여러분 안중근의 아들을 여러분 독살하려고 많이 했어. 아기 때부터. 그래서 누가 너무 가난하니까 왜 가난하냐면 아버지가 얘들 붙잡혀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길에서 누군가가 얘들아 먹을 걸 줬대. 근데 그걸 먹고 독살을 당한. 독에 얘들아 감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그 뒤로는 완전 여러분 뭐 하냐면요 일본을 찬양해요. 일본 빨아요. 일본한테 가가지고 막 얘들아 절하고요. 일본인들이 막 사진 찍으러 와요. 안중근은 여러분 테러리스트인데 그의 아들은 일본을 찬양한다. 막 이러면서 사진 찍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여러분 넘어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 살아요. 완전 일본 찬양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들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돼.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집안이 완전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윤직원의 이 대지주인 윤직원의 집안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얘들아? 몰락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암시가 되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의 몰락을. 자, 이러면 반전이 일어났네. 이러면 가장 믿었던 여러분 도끼한테 뭐 찍힌 거야 얘들아? 발등 찍힌 꼴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신뢰한 여러분 손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윤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인물의 특성이 너무 잘 드러난다. 여러분 어떤 인물에서 종아기는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 긍정적인 인물이잖아. 여러분 긍정적인 인물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간접적으로, 그렇지.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아래 써도 돼 얘들아. 왜냐면 갈등 뒤에 두 글자만 쓸 거야. 자, 간접적으로 제시했어. 그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얘들아 윤직원 영감과 여러분 이제 종아기 간에 뭐가 생길까 얘들아? 갈등 생기겠죠.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나머지 건 여러분 우리 잠깐 쉬고 그 뒤에 거 이어서 한번 해볼까 얘들아? 말씀드려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33번 한번 보자. 33번. 자, 윤주사는 조끼의 주머니에서 간밤에 전보를 꺼내서 부친에게 올립니다. 이 이재원 영감은 채가듯이 이 전보를 받아서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못 알아먹고 윤주산의 서사인 민서왕이 번역한 그대로를 읽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뭐뭐 했지요? 이러면 이게 말 건네는 방식이죠. 판소리 문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 얘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다. 얘들아 여기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못 알아보고 번역한 대로죠. 자, 여러분 윤직원 영감은 뭐를 읽을 수 없어요? 글을 몰라요. 맞아요. 근데 글을 모르는데 특히 어떤 글을 모르냐면 일문은 몰라. 1어를 모르는데 뭘 해? 친일을 해. 그러면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데 친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윤직원의 영감의 여러분 행위를 비꼬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비꼬고 있다. 자, 조사 사상황대로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한글도 잘 읽어 못 읽어? 잘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자기는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막 치해야겠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찰청에 붙잡혔을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다라는 거야. 자,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뒤로 벌쩍 나동떨어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놔둔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윤직원 영감의 생각이 여기 너무 잘 드러나. 윤직원 영감은 먼저 문치로 이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 여러분 지함이 뭐냐면 바닥에 구멍이 싱크홀이 샥 생겨버리는 거야.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수천 개 밑으로 얘들아 가슴이 쫙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에는 여러분 뭘 했어요? 얘들아 정보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보가 왔어. 얘들아 뭐 했다고 했지? 맨 처음에 경시청에 피감됐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피감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땅이 지함을 해서 내려가는 건 여러분 뭐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주의로 잡혀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윤직원이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건 손자가 잡힌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회주의 참여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종하기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술자도 설명하고 있지. 손주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가 윤직원의 여러분 뭘 그대로 제시하고 있냐면 윤직원의 심리를 그대로 제시를 해줘. 그럼 이런 부분은 여러분 무슨 시점이라고 바로 가면 되는 거지? 전지현 작가 시점이죠. 맞아요. 전지현 작가 시점이에요. 자,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그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여러분 청계의 백길로 침노하는 것보다 더 분했대. 여러분, 자, 이 불황당패 사회주의야 아니면 여러분 그 화적대야? 화적대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 화적대가 이들한 침노했던 것보다 더 분했고 물론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윤직원 영감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생겼지. 왜냐면 무서워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무서웠던 게 바로 뭐가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재산 몰락. 맞아. 재산이 얘들아 몰수되어가지고 여러분 집안이 몰락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집안이 몰락될까봐 그게 두려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진나라가 망하면 호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시황을 망한 자가 호. 이러면 이때 호가 무슨 호자야 얘들아? 오랑캐. 그치? 오랑캐 호자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했냐면 고사를 가지고 왔고 소제목의 의미를 여기다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 비유적 표현은 소제목의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진시황은 여러분 집안의 몰락을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윤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호에는 여러분 누구에다 빗대면 돼 얘들아? 종학에게 그렇지 빗대면 되는 거고, 진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원관념이 뭐라고 보면 될까 얘들아? 윤직원의 집안. 윤직원의 집안. 이러면 오랑캐 호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랑캐 호가 바로 사회주의자. 그치? 혹은 여러분 사회주의잖아. 여러분 걔네 누구냐? 화적대. 이런 것들. 화적대나 사회주의자 같은 것들 때문에 집안이 망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있었다? 사회주의자인. 여러분 이 종학이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거는 여러분 비유를 해서 동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5번하고 6번은 여러분 비교를 해요. 자, 여러분 얘는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비교하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왼쪽에다 써도 되지. 왼쪽에다가 얘들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유 왼쪽에다가 해도 되지. 진시황은 나라를 망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행복하네. 근데 윤직원은 집안의 몰락을 봐야 할까요? 보지 않아도 될까요?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불행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날개 부분 정리했으니까 여기 다시 보면 보세요. 사회주의라니, 이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하나 잡아먹을 듯이 집이 커다랗게 포효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소리친다라고 하지. 여러분 포효는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야? 짐승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윤직원 영감을 직물이다. 여러분 여러분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포효를 하는 애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 초식동물일까요? 아니면 육식동물들일까요?
육식동물들이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식원 영감이 공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인물을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여러분 깎아내리고 있네. 화와 인물을 비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더니 그게 참말이요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러분들에서 왔을 때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 참말이구나. 아이고 참말이요. 윤지원 영감은 이마로 얘들아 땀방울이 막 새어 나오기 시작해. 얘들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너무 두려운 거죠. 진짜 사회주의를 했을 거 같아. 여러분 진짜 집안이 망할까 봐. 그를 처지는 놈 깎아주고도 아깝지 않은 놈이 경찰서장을 하라니까 이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잽다 경찰서에 잡혀. 이런 오사육씨를 할 놈. 여러분 오사육씨가 뭐예요? 맞아. 죽은 사람 파내가지고 이 사람의 시체를 다 잘게 자른 다음에 그걸 여러분 들에다가 뿌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실얼한 욕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심한 욕이야. 자기 부모의 얘들아 그 시체를 꺼내다가 그걸 다 잘라가지고 육실얼 얘들아 이걸 다 퍼뜨리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기 손주한테 저런 표현을 쓰는 할아버지가 어딨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여러분 손주에 대한 안위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자,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부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이러면 이때 불황당패가 여러분 화족대가 아니라 얘는 이게 사회주의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선생님들 내실 때 여기는 니은, 화족대는 기억. 기억은 여러분 공건적 가치가 말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나타났던 모습이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지문 장관이 잠깐 말을 붙이자 방안은 문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오죽이나. 근데 여러분 인물이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웬된 생각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윤지관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퉁퉁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 추호사들이 소 얘들아 이렇게 싸우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럼 소들이 얘들아 발을 앞발을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달려갈 준비 막 하잖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또 뭐에다 비유했어? 동물에 또 비유하네. 자, 선생님 그 다음 갈게요. 화적대가 있냐? 아니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냐?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있냐?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이거는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가 다 지나가고 이러면 이때 말세가 바로 부한말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화적패나 불황당 같은 수랑이 있었던 건 여러분 어떤 시기라고 정리해주면 되더라? 부한말 시기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지. 그게 다 지나가고 자 봐라. 거리거리에 순사들이 널려있대. 그럼 여러분 이 순사들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준 단어죠.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그렇지. 골골마다 공명정대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공평한 여러분 이런 경찰들이 쭉 있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이 남은 여러분 이때 남이 누굴까? 일본은 일본은 여러분 수십만 명을 동병해가지고 우리 조선놈들을 보호해주는데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 이거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태평천하인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이런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제도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해서 참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를 태평천하 내부 표시하고 제목이죠. 여러분 제목엔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갔어요? 반어법. 그러면 여기서 반어법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거고 그럴 땐 여러분 역사 인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생각하는 게 바로 위선적이고 그 위선적인 태도가 반어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불황당패는 여러분 화적대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야. 자
자, 땅바닥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그렇게 요란스러운지 활발한지 발광, 일단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술자가 인물을 너무 조롱하듯이 얘기하죠. 동물에 비유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서 집안 이 사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도 몰랐지만 이 어른이, 여러분 이 어른이 누구예요? 윤직원이 혹시 여러분 상성되진 않았는지 좀 동무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나는 걸 가리지도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 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 여러분 징역은 징역을 살게 할 걸. 100년 징역을 살게 할 테요. 뭐냐? 그 놈을 삼척석거리는 직분에서 주려고 했었는데, 그럼 여러분 삼천석거리는 직분에서 준다라면 여러분 옛날에 부자들을 부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천석군, 만석군. 여러분 천석군은요, 농사를 지면 천석을 벌 수 있는 사람을 천석군이라고 하고요, 만석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만석이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말 부자인 사람이, 여러분 저 경주에 최 씨가 있었거든요. 경주 최부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만석군은 안 되는데 여러분 천석군은, 여러분 3천석군은 됐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천석군, 3천석군이 마무리, 네,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3천석거리를 준다고? 종아기한테 엄청 믿음이 어땠다는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엄청 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도 아니고 얘들아 제일 손자도 첫 번째 손자도 아니고 두 번째 손자한테 이 정도를 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믿는 종아기라는 걸 여러분 돈으로 또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믿었던 애한테 얘들아 뭐를 당했어 얘들아? 배신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믿는 종아기에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게 얘들아 반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3천석거리를 뚝뚝 팔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들 다 가봐주는 경찰서에다가 줘다버릴걸. 아유 죽일로. 그럼 여러분 경찰서에다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윤직원의 심리는요, 자기 손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정말 컸었는데 이게 얘들아 배신감과 실망감이 정말 커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마지막 죽일 놈의 소리는 울음소리 가깝대. 이때 울음소리는 사람 울음소리? 동물 짐승, 그치? 계속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요.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고르면서 마루로 나아가고 꼬라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같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윤직원 영감이 계속 동물에다 비유가 되는 이유는 윤직원 영감의 행동들 자체가 계속 과장적 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과장적 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윤직원의 얘들아 그 분노, 응? 혹은 절망, 이것이 얘들아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과장적 행위나 이런 동물에 비유되는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윤직원의 감정도 고조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이놈의 만석군의 집안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겠지? 우리나라에선 이러면 이렇게 만석군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만석군이었대. 이러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난태에 참석을 하여 이런 죽일 놈 연신 부르짖는 죽일 놈의 소리가 차차로 사람께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직원 영감이 어디로 간 거야?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여러분 또 여기 나오죠. 여러분 그 윤직원 영감이 소리치는 걸 여러분 또 동물에다 비유를 하고, 딩경에 처져있던 각관들의 귀에는 어쩐지 여러분 자 여기 시험 이게 안에 나오는 거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여러분 암담하다는 거 암담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잖아. 미래를 뭐 해주는 거야 얘들아? 암시, 그치? 가득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하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바를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둥글들처럼. 그러면 이때 장수가 누굴까요? 윤직원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장수의 죽음은 윤직원에 뭘 나타내는 걸까요? 몰라, 그치? 그러면 그걸 만난 군졸, 여러분 군졸이 누굴까 얘들아? 이 윤직원 영감이랑 같이 살고 있는 각관들, 그치? 가족들을 각관이라고 했었지 아까 위에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비유법을 엄청 많이 썼네. 그러면 이 비유법의 효과가 여러분 윤지원 집안에 얘들아 뭐를 암시해줘? 몰라. 그치? 이걸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얘들아 우리 그 풍자랑 서술상의 특징 부분에서 거의들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농부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3쪽. 그 새들도 세상을 쓰는구나. 뒤에 있어. 자, 이러면 제목을 보세요. 제목에 농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지으면서 추는 추, 그치? 그러면 농무는 대부분 언제 하냐면 얘들아 우리 이런 이제 수학을 앞두고 나서 혹은 여러분 모내기를 할 때 여러분 뭘 하냐면 여러분 잘 되게 기원을 한단 말이야. 뭐 제사상을 차려 놓는다더니 하던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사물놀이 패드를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해요. 그 공연할 때 추는 춤을 농무라고 해요. 그럼 이 농무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농사의 마무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춤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중요한 의식일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의식이죠. 왜냐면 농사 한 해 마무리를 짓게 만들어주는 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해버린 거야. 그 퇴색된 이미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러면 막이 내렸다면 여러분 막이 이렇게 내려왔네.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강의 이미지를 쓰죠.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여러분 아무래도 끝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농촌에 얘들아 막이 내린 거거든요. 농촌이 번영했던 게 이제 끝난 거예요. 농촌의 쇠락을, 그치? 여러분 그럴 때도 쇠락이란 말을 쓰지. 농촌의 쇠락을 암시해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두 가지 효과가 더 있어. 아무래도 여러분 하강의 이미지를 많이 쓰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쓸쓸한 분위기가 만들어내고, 왜냐면 여러분 공연이 다 끝나면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쓸쓸한 분위기와 공연의 얘들아 마무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다닌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그럼 여러분 운동장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시끌벅적했거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어떨까 이제 되게 조용하죠. 그럼 이 조용한 텅 빈 운동장은 소외된 여러분 누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농촌의 현실을 봐도 되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소외된 농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여러분 무슨 분위기 또 만들어낼 얘들아 막이 내린 것처럼 쓸쓸한, 그치? 이 쓸쓸한 분위기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 텅빈 운동장에서 우리는 분이 얼룩지는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얘들아 운동회 하면요 막 얘들아 이런 공연 같은 거 안 했어 얘들아?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공연 같은 거 하지 않아 얘들아? 공연 같은 거 하면 얘들아 막 떼떼옷들 입고 떼떼옷 얘들아 막 한복 같은 거 예쁜 거 입고 아니면 막 얘들아 막 휘황찬란한 옷 입고 이러면 메이크업도 했어요? 어린이 때? 어린이 때는 아마 얘들아 남자들도 대부분 다 얘들아 화장해. 그러면 여러분 화장하면 여러분 애들 대부분 다 입술 어떻게 하고 있게? 입술에 다 루즈를 발랐으니까 애들 다 이러고 있어. 그냥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도 공연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뭘 했을까요? 분장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장해서 얘들아 사물놀이 막 춤추고 얘들아 이러고 있었으니까 땀에 다 분장이 흘러내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분이 얼룩졌다라는 건 여러분 첫 번째 분장이 지워졌다. 지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런 분이 얼룩지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6번째 줄이랑 연결을 시키면 6번째 줄에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분노라고 해석해도 되죠. 사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러면 자 여러분 분이 얼룩진 얼굴은 여러분 분노, 화가 난 게 가득한 얼굴이라고 해도 되지만 분장이 지워진 얼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되네요. 중이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이 감정을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해소. 그렇지. 그러면 근심 해소에 매개체가 된다. 자, 위로 올릴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그러면 여러분 농민들의 얘들아 이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죠. 농민들은 여러분 어떤 현실을 살아가냐면 이런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현실의 얘들아 사실 이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불만이죠. 현실에 대한 불만을 여러분 숨겨서 제시해요? 직접적으로 제시해요? 오, 직접적으로. 그치? 혹은 직설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주집에서 아무리 소주를 마셔도 이게 해소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꽹가리를 앞장 세워서 여러분 장거리로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 올려서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기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쪼무레기들하고 처녀애들은 농무의 얘들아 아까 의식, 농무의 얘들아 중요성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농무의 중요성을 알면 같이 즐기거나 이러면 그거 하면서 올해 노행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뭐 하면 저 뭐야 키득키득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세모 표시가 된 거는 농촌에 일단 두 가지 의미예요. 농촌의 청장년층의 남성들이 없어요.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이 청장년층의 남성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성들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남성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뭐가 되는 과정이냐면 1970년대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치? 자, 이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분 농촌이 어떻게 됐냐면 피폐해진 거거든요. 농촌이 얘들아 피폐해진 농촌이 된 모습을 상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애들 혹은 여러분 이 쪼무레기들 예전과 다르게 농무에 대한 여러분 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무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러면 이 농무의 가치라든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울분이나 애환을 이 처녀애들이나 쪼무레기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야. 처녀들하고 쪼무레기는 여러분 당시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런 여러분 서민들이 농민들의 울분 애환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외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어떤 녀석은 두 번씩 반복되죠. 그 다음에 누구처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고 여러분 문장부터 거의 어때 얘들아? 비슷하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표현법은 이렇게 대꾸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시어가 뭐 했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반복됐다고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누구처럼이니까 얘들아 무슨 표현법도 들어가 있어? 지금법도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톡정이는 울부짖고 서림이는 헤헤거리면서 웃고 있잖아. 울고 있는 거하고 웃고 있는 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라고 봐도 되지? 대조가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가 맞지 않아?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되지만이 맞지 않아?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냐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맞지 않아? 다 뭐 쓰고 있어 얘들아? 행동거침을 써.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이 좀 많다 얘들아. 이렇게 5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적 인걱정은 여러분 이제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도적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중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훔친 걸
민중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민중들의 얘들아 나름의 저항의식이라고 보도 되죠. 그러면 의적 인격정은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상징하는데 이런 모순된 현실에 얘들아 이 사람만 그 잘못된 걸 알고 울분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우는 거죠. 근데 선임이는 여러분 인격정의 오른팔이었어. 근데 인격정의 얘들아 그 상금이 엄청 많이 붙는 걸 보고서 자기 얘들아 보스를 고발해서 여러분 관할 넘겨요. 그러면 여러분 서림이는 배신한 사람인 거죠. 뭐에 넘어갔어요? 돈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서림이는 여러분 인격정을 배신하면서 모순된 현실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농촌에서 이렇게 얘들아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모순된 현실을 여러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었을 때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3번 3구석의 차박경 발바둥친들 무엇하랴? 답이 정해져. 할 수 있는 게 없어. 서리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태도는 자신들이 농사 짓는 이런 처지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비록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때려치우고 아내에게 맡겨놓고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런 우리 황만근 딸 했잖아 얘들아. 황만근 때 어떻게 했지 얘들아? 황만근이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이런 빚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막 얘들아 기계들을 막 영농화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막 얘들아 빚지게 만든 다음에 얘들아 기계들 계속 사기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계 얘들아 마을에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한 개가 있어서 공동체로 나눠 써도 된다. 황만근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도 계속 농민들에게 돈을 쓰게끔 만들었고 이러면 내가 빚지게 만들었고 그런 이러면 구조적인 모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이 바로 비료값도 안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얘가 빚을 지게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버리니까 또 이러면 계속 뭘 하냐면요. 해외랑 여러분 계속 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격이 싼 물건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얘들아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이 여러분 70년대부터 여러분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이유가 바로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농사를 그러면 결국은 포기해버리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농민들의 비참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농촌에 이거 농촌이야 이거 농촌 미안해.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돌고 돌아서 쇠전 이러면 이제 소시장을 돌아서 도수장 이러면 소를 이러면 이제 도축하는 그곳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이 난다. 얘들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돈벌이도 안 되는데 신이 날 수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신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표현법은 겉으로는 여러분 자기가 신이 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신이 나는 게 아니거든? 겉과 속이 다른 건 무슨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반어법이죠.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말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역설법은 아니에요. 왜?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금 너무 기뻐. 근데 눈물이 나. 여러분 너무 기쁜데 눈물이 나는 거 이러면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왜 기쁜데 눈물이 나?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얘들아 우리 너무 행복한데 슬프대. 여러분 행복한데 슬플 수 있거든?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한데 왜 슬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숙하고 조용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장례식장은 여러분 시끌벅적하고 되게 얘들아 웃음이 넘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가족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장례식 거의 다 끝나갈 때 우리 선생님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도 여러분 팔남매시고 우리 할머니도
친남매시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얘들아 남동생들, 여동생들, 할머니의 여동생들, 남동생들, 그 가족들, 거기에 얘들아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여러분 이제 조카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제 외가가 쫙 다 모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마지막 날 밤에는 장례식 다 슬프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놀았어. 왜냐면 할아버지랑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맞아 그랬었지 옛날에 그랬었지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거든.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웃었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법은 아니거든. 모순은 대부분 여러분 어떤 거야 얘들아? 외로운데 황홀해. 이러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표현들이 역설인데 표현법은 반어법이지만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들어가는 걸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 이런 구분해야 돼. 이러면 역설법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러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이 겉과 속이 다른 건 반어법. 알겠지? 그래서 이러면 문장의 겉과 속이 달라서 이러면 표현법은 반어법이고요. 이러면 농촌현실에 대한 여러분 좌절도 있을 것이고 농촌현실에 대한 울분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고 여러분 한도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이런 한을 용무의 얘들아 신명나는 동작으로 분출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 역설적 상황이야. 역설법 아니야 얘들아.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공간을 점점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선생님 지금 얘들아 계속 화살표 표시해놨죠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왔던 공간이 어디였어 얘들아? 텅 빈 운동장. 그 다음에 어디였어? 소주 마셨지 소주집.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시장거리 나갔잖아. 장거리 가고 그 다음에 세정 갔다가 이런 도수장을 돌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여러분 지금 화자의 이 울분이 최고조가 되죠. 이러면 이 한의 감정이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이 최고조가 됐을 때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면서 춤을 춰볼까? 이러면 고개짓을 하면서 어깨를 한번 흔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얘들아 무슨 편법 썼어? 문장구도 비슷하네? 대꾸 쓰죠. 근데 이 대꾸는 여러분 농민들의 얘들아 무슨 몸짓이냐면 저항의 몸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저항 뭐 나라에 저항한다 이렇게 시대에 저항한다라기보단 지금 여러분 이런 악순환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한 나름의 버티려고 하는 저항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감정 있잖아. 그걸 한 글자로 한이라고 할 건데 이 한을 표출해서 울분을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승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승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언제 배웠었더라?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제망매가 할 때 배웠거든? 맞아. 그러면 이게 승화,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글의 시성정리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공간의 이동,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얘들아 농구 정리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갈게요. 농구가 여러분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 거야. 여러분 용고라고 하는 뜻은 용렬한 부인. 용렬하다는 건 치졸하다, 보잘것없다 라는 뜻이거든. 보잘것없고 치졸한 부인이다 보니까 부정적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긍정적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부정적 인물이 그치 주인공이야. 그러면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뭐 할 때 쓰는 방식이냐면 여러분, 얘 풍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 뭐 배웠었냐면, 국순점 배웠던 거 생각해봐. 그 술에 얘들아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작품에 얘들아 술의 부정적인 면을 딱 내세우니까 술한테 이런 행동을 배우면 안 되겠다. 여러분, 뭘 느껴야지 되지, 얘들아? 국순점이 뭐였지? 부정적인 인물 내세워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노래다라고 해서 경세가라고 하는 성격을 가져요. 여러분 경세가는 세상에 대한 경계, 세상에 대한 여러분 교훈을 전달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래서 당대 여성들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는 거야.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인물이 몇 명 나와요? 2명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저 부인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흉보기는 싫지만 저 부인의 거동 좀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 부인이 바로 여러분 이 비판의 대상 1번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판의 대상 중에 여러분 얘가 타락한 여러분 누굴 나타내는 거냐면 타락한 양강계층을 상징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조 거동 좀 보시오라고 얘기하네. 그럼 여러분 이 거동 좀 보시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판소리 문체인데 판소리 문체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육모 모의고사에서 왜 얘를 선택했을까요? 아 육모 모의고사가 아니지. 여러분 이거 육모 여러분 이제 왜 용구가를 여러분 가사에서 왜 이거를 여러분 선정해서 문제를 내실까요? 태평천하고 만들어. 태평천하도 말을 건네는 방식 써서 부정적인 인물에 여러분 그 사람의 비판하려는 의도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태평천하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태평천하랑 비교할 거야. 태평천하도 여러분 신분이 높진 않았지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을 정어체를 사용해서 부정적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알겠죠? 자,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충을 잡아내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여러분 이걸 많이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결혼 대부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친구들이 얘들아 전화해서 아유 우리 시어머니 진짜 막 이렇게 여러분 아유 이 남편 놈 막 이렇게 막 욕하거든 얘들아. 친구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 그치? 왜냐면 여러분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겠어. 며느리 뭐라고 못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더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얘들아 시집살이 시키는 여러분 시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얘들아 이걸 하소연을 좀 다른 사람한테 할 수는 있었지만 옛날에는 시집 식구들의 흉을 보는 게 여러분 그릇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면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 얘들아 친정집에다가 얘들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얘는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옛날엔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흉을 보는 행위는 당시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위에 해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자가 저 부인의 행위를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4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 이렇게 묶어놨죠? 4번부터 8번까지 무슨 내용으로 묶이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계엄하구나 시아버지. 여러분 계엄하다 뜻을 봤더니 부러워하고 시기만 하는구나 시아버지. 암상하는구나 시어머니. 여러분 암상하다는 건 시기와 셈이 많구나. 근데 여러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남들한테 뭔가 자격지심이나 뭔가 얘들아 시기를 많이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고자질만 하는 시누이에다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얘들아. 그 말리는 시누이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여러분 고자질하는 이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엄숙하기가 맞동서며 이런 맞동서가 이런 누굴까? 나한테는 내 남편의 형의 아내. 남편의 형의 아내. 이게 동서인데 여러분 동서는 그 윗사람이잖아. 왜냐면 내 남편의 형의 와이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약간 누구라고 그냥 큰엄마. 큰엄마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어떻대요? 너무 무섭대요. 엄숙하대요. 무섭게만 대하는 거예요. 자, 요약한 아웃동서. 여러분 아웃동서는 남편의 얘들아 뭘까? 남동생의 아내. 그치? 남편의 남동생 아내. 그러면
남동생 아내는 여러분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때? 성격이 악랄해. 자, 그리고 여우 같은 시한년에, 여러분 시한년이 뭐냐면 첩. 결혼했는데 석 달 만에 내가 첩을 뒀다라는 건 남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 문제가 있는 집안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상님? 지구법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4번부터 6번까지 사용된 표현법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시댁 식구들 열거. 근데 여러분 문장구 좀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대구,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4번부터 8번까지가 여러분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편지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다 시집 식구들을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비판하는 내용을 넣어놨던 거야. 그러니까 이 화자는 여러분 이 저 부인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새다 남녀노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흠을 하고. 그럼 여러분 봐봐. 집에 노비들이 있나봐. 그럼 노비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저 부인의 종들이 여러분 부인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들어갔다 나와갔다 하면서 얘를 흉을 보는 거예요. 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을 본다는 건 모함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인의 신분은 여러분 종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 양반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 쓰이는지 봐봐 얘들아. 드세구나 얘네들이. 그치. 도치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나 믿었더니 남편은 여러분 10벌 지목이 돼버렸대. 10번 찍어서 넘어가 버린대요. 10번 찍어서 넘어간다는 건 여러분 내 쪽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럼 이 말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남의 편만 들어주고 있구나. 남한테만 남의 말만 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남편이 얘들아 10벌지목이라고 나무라고 표현을 하네. 그러면 자기 남편을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나무의 은유법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 은유법은 여러분 남편은 내 편이 아니더라.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0벌지목 여기 선이 서하다. 남편을 믿었지만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간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저 부인이 잘못한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왜냐면 여러분 그 친정집에다가 편지한 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네요. 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저 부인에 대한 모함이 넘쳐나더래.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얘들아 모함을 하진 않아. 근데 이렇게 모함이 많다는 건 그것도 진실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 부인에 대한 여러분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무슨 편법을 쓰냐면 여러분 여기 대포를 또 쓰고 있는 거야. 시집살이 못하겠네 하면서 간수병을 기울였대. 이런 간수가 뭐냐면 소금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금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너무 얘들아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러면 간수병을 옛날 사람들은 뭐 할 때 먹냐면 자살기도할 때 먹어. 아유 미안해. 자살기도가 여러분 시집살이에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얘들아 자살기도를 하는 거지. 미안해. 이렇게 자살기도를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치마 쓰고 내놨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어떻게 인당수에 빠져 얘들아? 인당수에 얘들아 이제 배가 딱 탔어. 배에서 얘들아 뛰어내려야 되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그 파도가 센 바다에 이러면 아주 깊은 곳에 빠져들어야 되는 건 무섭잖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심청이가 어떻게 하냐면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이렇게 뒤집어 쓰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아버지 한번 외치고 툭 뛰어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치마를 쓰고 내다는 행위는 위에서 떨어지는 행위야. 그럼 위에서 떨어져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또 자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위에서 뛰어내리기 이것도 여러분 자살기도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면 자살기도를 할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자, 보찜을 싸고 도망을 가버릴까? 왜냐면 시댁 식구들을 피하려고. 오락가락 못 낀대어서 여러분 누굴 따라가니까? 스님을 따라가 볼까? 그러면 여러분 속세를 벗어나 볼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긴 장조 근데 담배 피네. 여러분 봐봐. 자기는 도망을 가고 자기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담배 피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고 담배를 피면서 들구경을 본색이 나오죠. 구경이나 놀러나 가볼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여러분 자기 쇼한 거야. 아유 내가 이 결혼을 왜 해가지고 이러면서 쇼를 했고 이게 여러분 얘 본색인 거예요. 맞아요. 놀러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놀러 다니고 담배 피고 싶고 이렇게 했던 거죠. 문복하기 소일이더라. 이런 문복의 뜻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뭐 하냐면 굿을 하는 거야. 굿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냐면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무속신앙 믿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유교를 믿어야 됐었죠. 그죠? 무속신앙을 믿는 게 보편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시댁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여러분 간수병을 기울이는 행위도 있고 치마 쓰고 내닫고 여러분 도망을 가고 승려들이랑 여러분 도망을 가보고 그 다음에 얘들아 혹은 들구경을 해볼까 문복을 해볼까 라고 이렇게 쭉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표현법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냐면 여러분 벗어다니려고 열거법을 쓰고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다 긍정적 행위들이에요 부정적 행위들이에요? 다 부정적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의 본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부인은 긍정적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 인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18쪽 갈게요. 자 겉으로는 씨름이고 속으로는 딴 생각에 이 반분대로 이를 잡고 털뽑기가 세월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어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어휴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어떻게 도망가 볼까? 어떻게 놀아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네요. 표리부동. 그럼 무슨 표현법? 대포를 쓰고 표리부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인도 여러분 성격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돼? 위선적이다. 그치? 자 여러분 반분대 여러분 계속 얼굴만 이렇게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 화장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털 뽑기를 하고 있대. 여러분 그 여자들이 여러분 이제 이런데 나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이런데 털이 조금 많은 친구들은 여기 털을 다 뽑아요. 제모를 해요. 제모하고 여기 있는 여기도 선생님은 안 하지만 여기를 다 여기를 제모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도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은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뭐만 가꾸고 있어 얘들아? 외모만 가꾸고 있는 거네. 그러면 외모만 가꾸고 집안일이나 며느리 아내 도리를 하지 않고 자기만 꾸미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 자 그리고 시부모가 너 뭐 힘든 거 없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좋은 말로 경계를 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제가 뭘 했다고요? 뭐 이러면서 말대답을 하더래. 그러면 여러분 뭘 하지 않냐면 어른을 공경하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3강 오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오륜 군신 유의 부자 유친 부모 유신 장유유석 그치 마지막. 그러면 이제 부부는 얘기했지 부부 유별 그치. 이러면 여기서 장유유서를 안 지키네. 부자유친을 안 지키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유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비유교적 행위를 하는 거야? 비유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에요.
자, 남편이 자네 요새 힘든 거 없어? 뭐 이렇게 얘들아 걱정을 하면 막 들이맞고 얘들아 막 막노수를 치더래. 맞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부부 유별, 남편을 공경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공경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지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지 않죠. 그러면 남편 공경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부 유별을 지키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 유교적이다 비유교적이다. 비유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뭘 하냐면 들고 다닌 초롱꾼에다가 팔자를 한번 펴볼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초롱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래 나오지만 여러분 초롱을 들고 나면 초롱꾼이 된다는 뜻이어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고추를 짊어지고 나면 내가 고추 장사가 되는 거고 내가 얘들아 연필을 짊어지고 다니면 연필로 얘들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연필 장사가 되는 거고 내가 얘들아 종이를 얘들아 만들면 난 종이 장수가 되는 거고 농사를 지으면 내가 농사 장수가 농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며느리로서 이러면 아내로서의 덕목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롱꾼이 대부분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 그럼 이 남자를 따라가서 뭐 해보겠대? 팔자를 고치겠다는 거. 바람이나 펴볼까? 그러면 여러분 초롱꾼을 따라가서 팔자를 고치겠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딴 남자 만나겠다는 뜻이잖아. 이거 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인 행위들이야. 그래서 양반자랑 모두 하면서 색주가를 만들어 볼까? 여러분 색주가는 술집이고 여자들을 파는 곳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양반이 이런 색주가를 만드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붕이는요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향락적이고 여러분 이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반이 양반답게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서 비판의 대상. 알겠지? 그 선생님 얘들아 인물 둘 중에 하나 끝냈어 얘들아. 다음 주에 요거랑 이러면 현대시 물고사 뭐로 가더라고? 물고사 하나? 아 없죠. 그리고 그 만원사 학습교시 받았니? 만원사도 들어갈 거라고 하던데 이거 언제 집중하고 언제 시험가? 우선은 여러분 나머지 이거랑 여러분 선생님 만원사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2개 남았거든? 그럼 다음 주에 할게.